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교집합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세 돌파 검색식인데 여기에도 포착이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최근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바로 올해가 다 끝나고 이제 곧 있으면 24년이죠. 24년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이니만큼 이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좀 괜찮은 기업들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현재 2,800명을 넘어서서 이제 10만 명을 향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성실하게 정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4년 얼마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월 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매년 미국에서 1월 달에 열리는 가장 큰 제약바이오 박람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M&A라든지 기술협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1월달 CES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예측을 하게 되고 미래 기술 산업 트렌드를 읽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학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제 의료 분야, 제약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1월에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한 500개 정도 기업 참여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봐주는 게 좋겠고, 이게 사실 작년에는 별로 이게 좀 이슈가 안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일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를 잘 받아줘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 어땠습니까?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로 가고 있거나 고금리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이 그렇게 세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24년도부터는 연준에서도 점도표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자금 융통이 용이해질 것이고 투자가 활발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24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이번 24년도 오는 해에는 강력한 시세 모멘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은 누구야? 그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은 뭐가 있지? 이렇게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돈이 몰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투자할 만한 상태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살짝 올라오네 싶을 때쯤 투자하면은 괜찮은데 한번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기본 뭐 따블은 깔고 가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또 제약바이오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SK바이오팜 설명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하는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국에서는 코스피의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인 산업이에요. 그런 만큼 이번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걸로 기대되는 2024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들, 그 중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제가 이미 SK바이오팜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주식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투자해봄직한 기업들도 오늘 영상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CES에서도 과거에
과거에는 2차 전지나 전기차가 트렌드였다가 또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로봇이 좀 트렌드로 자리 잡고 막 이러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는다든지 기술 혁신 쪽에서도 각자 이렇게 다 바뀌어요,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이제 1년이라든지 그 내후년 먹거리까지 우리가 투자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CES에서는 로봇이 이제 핵심 안건이었는데 엉뚱하게 막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주류 테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17년도 그리고 18년도까지 굉장히 부각이 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했던 유행을 했던 산업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는 대표적 트렌드 중에 하나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이런 것도 굉장히 트렌드가 셌었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뭐가 트렌드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ADC 치료제 기술이 지금 첫 번째 트렌드예요. 이게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치료제 기술로서 부각이 돼서 또 주가가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식에는 포착된 종목 중에 하나가 ADC 관련주로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이슈몰이를 하면서 26일 기준으로 주가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급등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산업 트렌드에도 맞기 때문에 ADC 관련주래 라고 하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이제 어떻게 ADC 관련주로 됐느냐, 지금 미국 존슨앤존슨이 가장 유명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 자회사인 얀센바이오텍이랑 2조 2천억 규모 글로벌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적자고 뭐고 간에 지금 2조 2천억짜리 계약을 빅딜을 성사시켰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어마무시한 빅딜이다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렇게 몇 년 연속 적자를 계속 보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좀 놀랍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봐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현재 산업 트렌드랑 맞아떨어지고 대규모 이런 빅딜이 성사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바이오텍이랑 또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지금 ADC 치료제 기술이 굉장히 핫한 지금 제약바이오의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 섹터입니다. 이번에 뭐 카다시안 패밀리 킴 카다시안이었나요? 그 이제 카다시안이랑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서 써가지고 살을 많이 뺐다라고 하면서 뭐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이런 쪽이 엄청나게 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LVMH 그룹, 루이비통, 모에&씨 그룹이 원래 시총 1위였는데 여기도 이제 탈환했다 그러죠. 그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 비만을 치료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두 번째 트렌드로서 최근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신규 모달리티인데 이건 제가 SK바이오팜 설명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가지 트렌드랑 이제 맞춰가지고 이번에 좀 참여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메인스트림으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글로벌적인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년 연속 JP모건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JP모건 쪽에서 와주세요 해서 초청을 받는 기업하고 그냥 참가를 하는 기업하고 조금 그 결이 달라요. 네임밸류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메인 트랙 발표를 하게 되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에 이제 또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장 제약바이오 기업이니만큼 글로벌적인 입지도 상당하고 돈도 꽤나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1조 정도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나와줄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22년도, 23년도에
21년 중순부터 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지수가 엄청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최고가 103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한 30% 좀 안 되게 주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한 30% 정도 주가 하락한 거니까 선방을 잘 했다라고 저는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지금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좀 돌아온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슈가 엄청나죠. 사실 그동안 공매도 이슈로 공매도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인데 분식회계 논란도 정말 많았고, 뭐 해외에서는 미스터 공매도라고 뭐 서정진 회장 얘기할 정도로 공매도 이슈가 엄청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뭐 최근에야 2차전지 그룹에 많이 내주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대표적인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흡수합병이 되고 차례차례 셀트리온을 그냥 병합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품으로 이제 흡수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이슈라든지 이런 어떻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그 같이 합병하는 거를 안 좋게 보는 입장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좀 합병되는 게 호재거리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이 여러분들 그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세션 발표를 하게 되는데, SK바이오팜이랑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카카오헬스케어랑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카카오헬스케어랑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팜은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지금 밸런스도 좋고 투자 해봄직한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이 4개 종목은 좀 우량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카카오헬스케어는 비상장이니까 여긴 제외하고 상장 기업 중에서는 참가 기업들이나 공식 초청 받은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기업들은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는 조금 그거보다 급이 살짝 낮다고 볼 수 있는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 참여, 여기가 이제 우량주 쪽 인지도 있는 기업 쪽이라면 이제 좀 중소형 이쪽이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지도를 막 쌓아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번에 행사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대박이 터지는 게 M&A라든지 기술 협약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이제 막 서로 소통을 하고 하면서 M&A나 기술 이전 협약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가하는 기업들을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 대표적인 또 우량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한미약품이나 펩트론이나 유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 막 쭉 있지만 이 기업 말고도 이제 보령이나 동아ST, 뭐 한미약품, 뭐 큐라클, GI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교집합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추세 돌파 검색식인데 여기에도 포착이 되면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SK바이오팜도 여기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됐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이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SK바이오팜이 있죠. 이렇게 이제 검색식에도 떠 있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 그래서 요 기업이 저는 좀 교집합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좀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이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 여기 교집합으로 있는 종목은 SK바이오팜, 요게 이제 대표적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이 차바이오텍이랑요,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한미약 품이 있습니다. 펩트론은 없네요. 그래서 현재 검색식에 떠 있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은 SK바이오팜이랑 한미약품, 유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까지 총 4종목이에요. 이 중에 좀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SK바이오팜과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약품, SK바이오팜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미약품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매물대를 뚫고 추세적인 반등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간은 이제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매출 추이 자체도 계속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적자 보는 기업 정말 많은데 부채 비율도 60% 정도 기대가 되고요. 75% 정도면은 제조업 쪽에서도 그렇게 높은 부채 비율이 아니죠. 그리고 ROE가 두 자릿수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한 14%대 ROE를 유지할 걸로 기대됩니다. ROE는 두 자리만 나와도 준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메리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PER이 24배 수준, PBR이 3.2 정도 25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PER이나 PBR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저는 지금 한미약품 정도의 기업이라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가지고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엄밀히 따져서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5년 동안 제약바이오는 이렇다 할 만큼 제대로 시세를 주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정말 좀 어려운 국면을 지났던 산업 대표 산업인데 이제 좀 다시 올라올 만한 산업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한미약품이 다시금 18년도 때 전성기를 좀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참석하면서 좋은 결과 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 SK바이오팜도 기관과 외국인 누가 더 많이 할 것도 없이 정말 둘 다 많이 들어와 주더라고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외인과 기관이 모두 꾸준히 잘 매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백신 연구소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 우려의 요인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뭐 3분기까지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10월달, 11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를 내리 눌렀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자리라 주가 부담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 한번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이라고 하기에는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라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차바이오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제 검색식에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차바이오텍도 현재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적자폭이 좀 만회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반납을 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고 이번에 또 참여 기업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눌림목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12,500원에서 13,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9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추세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중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차바이오텍보다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 쪽을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기업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내가 좀 리스크를 더 크게 지고 가는 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바이오로직스나 이 차바이오텍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SK바이오팜이나 한미약품보다 리스크는 훨씬 크지만 강력하게 슈팅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한번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불어 가지고 검색식에 뜬 종목은 아닌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요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아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기업이거든요. 내후년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또 다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내년 오는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매출액이 엄청난 퀀텀 점프를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원래부터는 이제 한 35억, 110억, 56억, 35억 이렇게 매출이 많아봤자 100억 정도 조금 넘어가거나 적으면은 몇십억 단위 수준의 매출에서 24년도부터 1700억대로 물론 이제 25년 된 800억대로 줄어들 걸로 기대는 되지만 이 퀀텀 점프를 24년도부터 할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신규 상장 기업인데 매출 퀀텀 점프가 굉장히 좀 눈에 띄어가지고 이 기업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이제 연속 순매수가 굉장히 저는 좀 눈에 띄었고요. 기관이 매출 퀀텀 점프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매집하는 경우에는 외인들이 매집하는 성격이랑 조금 또 다르기도 한데 실적 개선이 강력하게 드러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기관들이 좀 매집하는 성향이 좀 더 뚜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걸 보면서 기관들이 들어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신고가 3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까지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들 외에 그래도 참여하는 기업들을 나머지 기업들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령이라는 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적자를 보지도 않았던 기업이거니와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트리플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PER, PBR 수준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OE가 이제 내후년 한 두 자릿수로 올라설 걸로 기대되는 만큼 보령 또한 좀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은 이제 외인들 매수세가 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 ST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아 ST는 이제 과거에 그 비만 치료제 이슈 있을 때도 한번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번에 여기 고점 7만 한 3,000원 정도 2,500원에 3,000원 이 가격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기업은 이제 또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마찬가지로 성장 랠리로 다가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기업인 만큼 일단 적자만 안 보고 있어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 ST도 이제 참여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요 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일단 앞타바이오는 지금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물론 이제 뭐 기대감이야 생기겠지만 투자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이제 뭐 동아 ST라든지 보령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를 따로 강력하게 안 해드렸다 뿐이지 이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해볼 만한 기업인데 앞타바이오는 일단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라는 건 둘째치고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기업은 참여를 하긴 하지만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큐라클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이번에 참여하면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발생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처럼 흑자 전환이 될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장한 지가 한 5년이 안 됐어요. 4년도 안 됐죠. 웬만하면은 좀 제외하고 다른 종목에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 기업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앞타바이오나 이제 큐라클보다는 나아요.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이제 한 2년도 안 됐죠. 상장한 지가. 매출이 일단 조금씩 발생하면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
성공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재료만 좀 괜찮다면 투자를 해봄직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막 엄청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큐라클이나 앞타바이오처럼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모르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다면 투자를 고려해 봄직은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큐리언트는 과거에 이제 거래 정지가 잠깐 또 됐었던 기업이고, 이렇게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기업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뭐 실적을 보면 다 답이 나오겠죠.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아예 발생도 안 하던 기업이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무너졌던 주가 아래로까지 박살이 난 종목이니만큼, 물론 큐리언트가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좀 안 좋은 결말로 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상태에서, 최소한 분기상으로라도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나 기대감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나 큐라클이나 이런 큐리언트 같은 기업은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 후보군에서 제외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테카바이오도 이하 동문입니다. 매출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계속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테카바이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는 하지만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재료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재무 봤을 때는, 재무를 근거로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저의 투자 성향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재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투자를 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테카바이오나 큐리언트나 큐라클이나 앞타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뭐 보령이나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봄직하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색시계도 포착되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면서 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괜찮은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이렇게 4개 종목을 저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이렇게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4개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SK바이오팜은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한미약품이나 유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월 8일 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과거 이제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증시가 어려우면서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20년도 21년도에는 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만 올라가고, 정말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맞춘 그런 종목들은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2년도 23년도는 아무래도 긴축이고 고금리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위축돼서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게 영향력이 좀 파급력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24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제약바이오 투자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되는 만큼 최근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인지하고 가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측면들 봤을 때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요 4개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언급해드린 뭐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다음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알람 버튼도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에 힘입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